자, 유형 5번 가겠습니다. 집을 방법의 수와 집을 뭐라고 돼 있어요? 금액의 수라고 돼 있는데 금액의 수의 별표. 금액의 수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두 개야. 이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낼 겁니다. 그럼 내가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랑 500원짜리 두 개 내는 거랑 금액적으로는 어때? 같아. 근데 방법적으로는 달라. 그걸 인지하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냐면 잘 봐. 쉽게 푸는 거 보여줄게. 91번 보이죠? 100원짜리 동전 몇 개? 한 개. 100원짜리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어.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몇 개? 세 개 있어.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몇 개? 두 개 있어. 이해가죠 지금?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그 다음 잘 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뭘 구하라? 금액의 수야. 방법을 먼저 할게. 방법이 더 쉬워서. 야, 100원짜리 몇 개 있니? 돈을 내는 거야. 그럼 안 낼 수도 있고 혹은 하나 낼 수도 있어. 경우의 수 몇 가지? 얘가 50원짜리 몇 개 있어? 세 개. 그럼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 네 가지. 약수랑 되게 비슷하죠? 10원짜리 두 개 있어. 그러면 안 낼 때, 하나 낼 때, 두 개 낼 때 몇 가지 있어? 세 가지야. 이게 방법의 수인데 마지막 봐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뭐 한다? 그럼 얘도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면 그 한 가지 경우는 뭐 해야 돼? 빠져야 돼. 이거 이해가? 이해가지? 근데 잘 봐. 방법의 수는 이렇게 편하게 구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뭐가 어렵다고? 금액의 수가 어려워. 왜 어렵냐? 잘 봐. 만약에 50원짜리 두 개만 딱 내면 100원이야. 100원짜리 하나만 딱 내도 100원이잖아. 그럼 방법에서는 달랐지만 금액에서는 이런 걸 예방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10원짜리 몇 개 있니? 얘가 50원이 돼요? 안 되지. 이건 괜찮아. 근데 50원짜리 몇 개 있어? 그럼 얘는 100원이 돼요? 되지. 그러면 침범을 할 수 있으면 큰 쪽을 쪼개서 붙이는 거야. 그럼 100원짜리를 쪼개서 붙여봐. 그럼 50원짜리 몇 개가 되니? 5개가 돼. 그대로 10원짜리 몇 개가 되고? 2개가 돼. 그럼 이걸 가지고 하는 거야 이제부터 똑같이. 그럼 5개 있으니까 안 낼 때부터 5개 될 때까지 몇 가지 경우? 6개. 2개 있으면 3가지. 0원은 제외한다? 하나.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 다시 말해 침범할 수 있으면 큰 쪽을 쪼개는 거야. 쌤 50원을 쪼개서 10원에 안 붙이나요? 침범을 못해. 개수상. 그래서 얘는 괜찮다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금액의 수를 잘 기억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시다. 유형 6번인데 굉장히 쉽다. 도로망의 수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에서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워. 정말 쉬운 문제야 이거는. 읽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 A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간다? 근데 간다. A에서 다이렉트로 C로 갈 수는? 어딘가 한 곳을? 그치. 우선 케이스를 쪼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A에서 어디를 들렸다가 B.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 C. 두 번째 케이스. A에서 어디 들렸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것? 케이스를 먼저 쪼갤 거야. 그럼 물어보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길 봐봐. 4가지. 4가지. B에서 C로 가는 것? 물어보자. 이 둘은 더할까요? 곱할까요? 그치. 연달하니까 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8가지가 돼. 그 다음 갑니다.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 D에서 C로 가는 것? 물어보자. 이거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럼 얘 몇 가지야? 최종. 위에는 8가지 나오고 밑에는 12가지 나왔지. 이 둘은 곱할까요? 더할까요? 이건 더해야지. 왜? 위 루트로 갔으면 밑에 루트로는 못 가니까. 정답 얼마? 20가지. 되게 쉽죠? 밑에 하나만 더 합시다. 196번 별표 하나. 얘를 살짝 꼬아서 낸 겁니다. 갑니다. 오른쪽 그림은 같은 도로망에서 B 지점과 D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하여 밑줄. 이 말이 되게 특이하죠?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B와 D를 뭐 했어?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했어. 그러니까 요 사이에 길을 더 냈다는 소리야. 이해가? 몇 개의 길을 냈는지는 모르고 마지막 봐봐. 추가해야 되는 도로에 뭘 물어봐. 그럼 요 사이에 X개의 도로를 추가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이거 이해가? 이해가지? 이제부터 갑니다.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것?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90이야. 근데 봐봐. A에서 C로 한 번에 가니?
한 번 거쳐서 갈 수 있어. 근데 몇 번 거쳐서도? 두 번 거쳐서도 갈 수 있어. 그럼 우선 케이스를 쪼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한 번만 거치자. 그럼 A에서 어디 갔다가? 쉬운 것부터 B. 그 다음 어디로 가? C. 두 번째. A에서 어디 거쳤다가? D. 그리고 C. 근데 두 지점을 거쳐갈 수도 있다고. 세 번째. A에서 어디 거쳐? B. 그리고 D. 그리고 그렇지. 네 번째. A에서 어디? D. 그 다음 B. 그 다음 다른 게 있어? 없어?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끝. 이제 경우를 세는 거야. A에서 B까지 갈 때 몇 가지? 두 가지. B에서 C까지 갈 때 세 가지. 그럼 이게 여섯 가지. A에서 D로 갈 때 세 가지. D에서 C로 갈 때 두 가지. 그럼 얘도 여섯 가지. A에서 B로 갈 때 두 가지. 조심해. B에서 D로 갈 때 X가지가 생기는 거야. D에서 C로 갈 때 두 가지. 그럼 몇 X가 되니? 이렇게 간다는 거지. A에서 D로 갈 때 세 가지. D에서 B로 갈 때 X가지. D에서 C로 갈 때 몇 X? X. 그럼 이들 전부 다 뭐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6 더하기 6 더하기 9X 더하기 4X 순서 바뀌었지만 이러면 얼마가 된다? 끝. 1차 방정식 풀 수 있게 됩니다. 괜찮지? 정리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자, 정리하고 정리됐으면 7번 가겠습니다. 유형. 괜찮죠? 어렵진 않을 거야, 여기까지는. 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제목이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론에 필기 좀만 할게요, 제목에다가. 봐봐, 천천히 필기하자. 첫 번째. 지금 이 문제를 예를 들면, 5개의 영역을 5가지 색깔로 칠하는 거야.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가 어디부터 칠하냐가 고민일 수는 있거든요. 이때 포인트는 가장 많이 접해 있는 면부터 칠합니다. 가장 많이 모여져 있는, 그치, 접해져 있는 여기부터 칠합니다. 예를 들게. 이 그림에서 A는 몇 개의 면과 접해 있어? B는? 두 가지. C는? 세 가지. D? E? 그럼 누구부터 칠해? A부터. 그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냥 순차적으로 칠하면 돼. 그 다음 어떻게 칠한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A 칠하면 순차적으로 B, C, D, E 이렇게 가는 거야. 잘 봐, 이제부터. 자, 마지막 잘 봐.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해도 돼. 똑같은 색을 또 써도 된다는 소리야. 단,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 그래야 구별이 가니까. 물어보자. 어디부터 칠할까요? A부터 칠할게. 몇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어? 5가지. 그 다음 이제 B를 칠할게. A 칠하고 난 다음이야. B 칠할 때 몇 가지겠어? 4가지지. A 칠한 것만 빼고 괜찮잖아. 그 다음에 이제 C를 칠할게. 몇 가지일까? 3가지가 되지. 이해가요? 그 다음 잘 봐. B를 칠할 거야. 이때 별표 하나 칠게. 여기 칠했지. 그럼 D를 칠할 때는 얘와 얘만 체외시키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3가지야. 그리고 나서 이제 2를 칠할게. 몇 가지가 돼? 3가지가 되겠지. 연속해서 색깔을 칠하는 거니까 다 모아면 그만이다. 곱해지면 그만이야. 이거 이해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하나. 110번 별표. 이거 어렵고 잘 나옵니다. 잘 봐. 문제를 풀면서 이상함을 좀 느껴야 되는데, 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개의 색으로 칠할 겁니다. 똑같아. 중복 괜찮아. 인접한 데는 다른 색을 칠해야 돼. 물어보자. 어디부터 칠할래? A부터 칠할게. 잘 봐. 필기하지 마, 이거. A부터 칠할 거야. 경우의 수. 5가지 있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가자. B 칠할까? 몇 가지겠어? 4가지겠지. C 칠할까요? 몇 가지겠어? 3가지겠지? 그 다음에 D 칠할 거야. 몇 가지니? 지금 봐봐. 지금 내가 A 칠했어. 그치?
그 다음에 어디 칠한 거야? B 칠했고. 그 다음에 어디 칠한 거야? C 칠했어. 이제 어디 칠할 거야? D 칠할 거야?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 여기에 이 파란색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 근데 봐봐. 여기에 내가 만약에 파란색을 썼으면 얘 칠할 때 몇 가지 색만 피하면 돼? 파란색, 빨간색만 피하면 되지. 근데 여기에 내가 파란색이 아닌 색을 썼으면 여기 칠할 때 몇 가지를 피해야 돼? 케이스가 쪼개져.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푸냐? 지금 보면 인접하지 않지만 크로스되는 지점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곳이. 어디? B랑 D랑 B랑 D 혹은 E랑 C지. 그럼 둘 중에 아무데나 상관없어. 같은 색을 칠할 때와 다른 색을 칠할 때 나눠 풀어야 돼. 그게 B, D가 됐던 C, E가 됐던 상관은 없습니다. 되게 중요해. 다시 말해. 두 개의 면이 접하지 않고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같은 색을 칠할 때와 다른 색을 칠할 때를 나눠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문제만. 그러면 난 쪼개 풀겠습니다. 첫 번째, B와 D 할게. 얘가 같은 색일 때. 그럼 두 번째는 B와 D가 무슨 색일 때? 그렇지. 쌤 기준으로 EC로 풀면 안 되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 이제 가자. 천천히 갈게. 똑같아. A부터 칠하자. 몇 가지라고? 5가지. B랑 D는 같은 색이지? 몇 가지? 4가지지. 그 다음에 C를 칠하자. 몇 가지겠어? 3가지지. 2만 남았어. 몇 가지겠어? 3가지겠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BD는 같이 칠하니까 3가지, 4가지 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갑시다. 잘 봐. A부터 칠하자. 몇 가지? 5가지. B를 칠하자. 4가지지. 봐봐. B를 칠할 거야. 몇 가지겠어? 2가지. 얘를 칠할 건데 얘랑은 같은 색을 칠할 수 없고 얘랑도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어. 다른 색이랑 전제니까. 3가지인 거야. 그리고 이제 C를 칠하자. B와 D가 다르지? 2가지. E를 칠할 때도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참고로 이거 다 곱해지고 여기도 다 뭐 해야 돼? 곱해지겠지? 위에 거 곱해볼게요. 5, 4, 20. 3, 3은 9. 그럼 얼마니? 180이야. 밑에 거 곱하자. 5, 4, 20이고 2, 3 하면 얼마니? 그럼 얘 얼마가 돼? 240이 돼. 최종적으로 이 둘은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곱해? 더해야죠. 그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없어.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된다? 420까지가 되겠지. 이해가요 지금? 이런 경우는 나눠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8번 갑니다. 수영도 밑줄. 수영도. 앞에서 한번 했었어 이거는. 내가 아까 앞에서 맨 앞에 필기할 때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2가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세는 거 아니면 수영도라 그랬어. 수영도 밑에다 써줄래? 가지치기라고. 뭘 친다? 가지치기. 그럼 이건 어떨 때 수영도가 좋은지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럼 내가 미리 얘기할게. 봐봐. 그럼 어떨 때 수영도를 써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필기해줘. 자리가 고정적이야. 자리가 뭐라고? 고정적이고 그 고정된 자리에 누군가를 배열하는데 그때 제한 조건들이 생깁니다. 무슨 조건이 생긴다고? 제한하다란 말 알죠? 제한 말고 하지 말라고 제한 조건들이 생겨. 제한 조건들이 있을 때. 즉 어디에는 누굴 안 치지 마 뭐 이런 말들이 있으면 무조건 수영도를 쓴다. 되게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도 4점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건. 갑니다. 4개의 숫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해서 4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만들 거야. 물어보자. 예를 들게요. 아무렇게나 부를게. 3, 1, 2, 4지. 그럼 여기가 A1 자리고 여기가 A2 자리고 여기가 A3 자리고 여기가 A4 자리라는 거야. 그럼 얘 A1에 누가 있는 거야? 3, A2에 1, A3에 2, A4에 4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제한 조건을 만족해야 돼. AI가 I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 봐봐. 여기 누구 자리야? 4. 그럼 여기 누가 올 수는 없어. 4가 올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A1 자리에는 1이 뭐다? A2 자리에는? A3 자리에는? 그렇지. 그럼 잘 봐. 이건 이렇게 하자. 어차피 4자리 자연수가 여기는 A1이고 여기는 A2고 여기는 A3이고 여기는 A 누구야? 이게 내가 말한 자리가 고정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누구는 뭐다? 1. 여기는? 2요. 여기는? 3이요. 여기는? 그게 바로 제한 조건이라는 거야. 네.
하지 말라는 것들이 생겨. 자리가 고정적으로 놓이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생기면 수형도를 그리는 거야. 네. 잘 봐, 가지치기야. 여기에 누가 못 온다고? 2. 그럼 올 수 있는 건 뭐니? 2 또는 3 또는 4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씩. 네. 앞에 걸 보면서 풀어. 여기 누구 썼어? 2요. 그럼 남은 숫자는 1, 3, 4. 1, 3, 4가 다 올 수 있어. 가지치자 이렇게. 앞에 거 보면서 같이. 네. 앞에 거 봐. 2랑 1을 썼지. 네. 남은 숫자는 3, 4인데 3이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와야 돼? 1. 자, 이 1을 쓴 거야. 네. 남은 건 3, 4야. 3, 4가 안 되니까 4, 3.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세는 거라고. 네. 그 다음 가는 거야. 2, 3이야. 남은 숫자는 1, 4지. 네. 어떻게 와야 돼? 1이랑 4, 1로 와야지. 1, 4가 오면 여기서 걸린단 말이야. 2, 4면 1, 3이 와야지. 이런 식으로. 총 몇 가지 나왔다 여기서? 세 가지. 여기도 똑같이 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시간 줄게요. 3일 때 보여? 3일 때 한번 가르치게 해봐. 3일 때만 합니다. 4일 때는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서. 자, 한번 해볼게요. A1 자리에 3을 채웠어. 그럼 남은 숫자는 1, 2, 4인데 2가 올 수 없으니 1이 오고 4가 오는 거 괜찮아. 그치, 여기 2는 못 와. 3, 1을 썼어. 그럼 남은 숫자 칸은 2, 4. 근데 여기에 4가 올 수 없으니 4를 쓰고 2를 쓸 수밖에 없다. 네. 3, 4면 남은 숫자 카드가 1, 2. 근데 여기 1, 2가 다 되지. 그러면 이렇게 와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와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4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해가? 네. 이게 수형도고 이럴 때 쓴다는 거 기억해줘. 오케이.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유형 9번입니다. 제목이 뭐니? 순열의 수요. 수. 자, 필기 좀 하자. 잘 봐. 순열은 꼭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걸 알면 일일이 쓸 필요가 없어. 시간이나 계산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제목이 순열인데 이렇게 필기합니다. 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 중 서로 다른 몇 개 중? n개 중 알개를 택해서 그 다음에 그 택한 아이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배열하는 뭐의 수? 경우의 수야. 중요한 건 두 개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해서 뭐 한다고?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그럼 잘 봐. 이 배열한다는 의미 보여요? 배열한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일단 배열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나랑 창민이를 배열할 거야. 그럼 창민이가 앞에 오고 내가 뒤에 오는 거. 내가 앞에 오고 창민이가 뒤에 오는 건 보기에 같아 달라. 그럼 이건 둘 다 캐치를 하는 거야. 그럼 배열한다는 의미에는 기억해.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라는 게 있지. 창빈이 나 창빈이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택해진 아이들이 순서가 있다. 그런 배열과 동일한 의미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 다음에 물어보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내가 아이폰 사러 갔다. 내가 대기번호 100번인데 1번한테 자리 바꿔달라면 바꿔주니? 그 말은 1번과 100번은 자격이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자격이 다르면 다 순열이다. 다시 쓸게. n개 중 알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n개 중 알개를 택한 다음에 순서를 매기는 경우의 수. n개 중 알개를 택한 다음에 다른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 순열이라고 불러. 그럼 이건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잘 봐. 쓸 때 NPR이라고 쓴다. 이건 용어야. P는 permutation. 배열한다, 순열한다는 뜻이야. n개 중에 알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NPR이라고 쓰고 얘가 어떻게 계산되요는 보여줄 거야. 단 저거 문자로 쓰면 되게 그지 같거든. 그냥 예시를 들게. 얘들아 3명이 있어. 몇 명이 있다? ABC가 있어.
두 명을 택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내가 노가다 할게. 세 명 중에 두 명을 골라서 배열할 거지. 어떤 경우 있어? A, B 또는 A, C 또는 B, A 또는 B, C 또는 C, A 또는 C, B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총 몇 가지니? 6가지가 있어. 근데 이거 쓰지 않고도 구할 수 있어. 저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3, P, 2 이렇게 쓴다고.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 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두 개를 써서 곱하는 거야. 즉 처음에 누구 써? 하나 작아지면 곱하는 거라고. 얼마? 6. 그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10명이었다고 쳐봐. 10명 중에 3명을 골라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 다 쓰려면 힘들단 말이야. 그럼 봐봐. 만약에 10P 3이야?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서? 10. 하나 작아지면? 하나 작아지면? 끝! 뭐 한다고? 5패.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720까지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이해가요? 그때 쓰는 게 뭐다? P라는 걸 기억해. 단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더. 만약에 풀다가 얘들아, 앞뒤가 똑같을 수도 있거든. N명 중에 N명을 전부 다 그냥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N명 전부 다 배열해. 그럼 앞뒤가 똑같으면 이렇게 쓴다. N 느낌표. 이걸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N 팩 이렇게 읽을 거야. 예를 들어서 5팩. 그럼 5개를 배열하는 거야. 그럼 5부터 그냥 무조건 1까지 간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 기억해줘. 이해가지?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약속이야. 만약에 끝에가 0일 때가 있어.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이제 1이라고 받아들여. 0팩이 나와. 그럼 경우의 수를 얼마로 받아들여? 1이라고 받아들입니다. 0이 아니야. 괜찮지? 오케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알면 시간이 단축돼. 봐. 스마일의 5개의 문자 중 몇 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뭘 구하래? 그럼 옛날 같았으면 다 썼을 거야. 근데 그러지 말자고. 5개 중 3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럼 그냥 그치. 정답으로 5P 얼마라고 써? 3. 시간이 줄어든다고. 그럼 5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몇 개를 쓴다? 3개. 그럼 얼마? 60. 이런 게 답이야, 그냥. 근데 그러면 저 P 안에도 그 순서가 안에 순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SMI, ISM 다 다른 걸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 자체가. 왜? 배열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네. 괜찮죠, 지금?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가자. 유형 10번 갑니다. 잘 봐. 얘는 어려워서 별표 치는 거 아니라 잘 나와서 별표 칩니다. 순열이 뭔지는 이해 가죠, 지금? 근데 이제부터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 그 표현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저기 보면 뭐 한다는 표현이 나와? 이웃한다는 표현이 나와. 이웃한다는 말 알죠? 붙어있다는 개념인데, 이웃한다는 말이 나오면 기억해줘. 묶어준다라고 써줍니다. 뭐 해준다고? 묶어준다라고만 써줘. 쌤, 이게 뭔 소리예요? 만약에 나랑 성훈이랑 이웃해. 그러면 성훈이와 나 사이에는 다른 애들이 못 쓰는 거야. 마치 우리 둘이 팀처럼 같이 다닌다는 뜻이야. 그러면 꼭 이 생각을 해야 돼. 성훈이랑 나랑 이웃해. 그럼 성훈이랑 나랑 묶지. 그럼 우리는 한 팀인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열하는 걸 생각한 다음에 그 팀 안에서도 실제 자리를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꼭 기억해. 전체 곱하기 속이라고 써도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줄 거야. 갑니다. 1학년 몇 명 있어? 3명. 다 다른 사람이야. 그치? 다 다른 사람이야. 2학년 몇 명 있어? 다 다른 사람이야. 다 다른 이인 거야. 이거 이해가? 7명이 있는데 1학년끼리는 뭐 한다? 이웃하게 세운다. 세운다는 거 배열한다는 거야. 그럼 1학년끼리 이웃한다. 그럼 1학년끼리 뭐 해준다? 묶어줘.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하나의 팀이지. 한 팀, 둘, 셋, 넷, 다섯. 몇 개를 배열해? 5개. 몇 팩이다? 5팩이야. 그치? 근데 이게 팀으로 다니지. 근데 딱 섰을 때 지네끼리 자리를 또 뭐 할 수 있어? 3명이 자리 바꿔 속에서 몇 팩? 3팩. 끝. 이렇게 가는 거라고. 5명 다 배열 5팩. 3명 다 배열 3팩. 이렇게 가는 거라고. P를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해하지? 참고로 이런 거 외워도 돼. 5, 4, 3, 2, 1이지. 하도 많이 넣어. 쟤 120이야. 3팩이면 6이래. 곱하면 얼마다? 720. 저거 손으로 다 쓸 수는 없어요. P를 쓸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09번 별표. 이거랑 유형 11번까지만 오늘 딱 할게. 얘 별표 많이 어렵다.
이 얘기를 꼭 할게.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어려우려면 모의고사 4점이 되려면 딱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첫째가 캐스를 막 쪼개 푸는 문제 나와. 둘째가 덧셈 정리 기억나요? 저번에 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란 말 나오면 2의 배수 체크하고 5의 배수 체크한 다음에 겹치는 10의 배수를 뭐 했어? 그걸 덧셈 정리라고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구하려는 게 복잡하면 전체 경우에서 반대 경우를 빼는 게 있어. 이 세 가지가 고난도 문제의 기본이야. 잘 봐, 이 문제.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밑줄 C와 D 또는 D와 E가 뭐한다? 이웃. 이때 또는에 동그라미 쳐.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표현이야 또는 이란 말이 나오거나 무엇 하거나란 말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덧셈 정리다. 무조건 무슨 정리라고? 덧셈 정리라는 건 인식해야 돼. 절대 잊지 마. 그럼 덧셈 정리가 나오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 두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뭘 빼라 그랬어? 겹치는 걸 빼는 거야. A와 B를 동시에,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뭐 한다? 뺀다는 개념으로 갈 겁니다. 이거 이해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이거 같은 말이야. 이해가지 지금? 그럼 봐봐 이제부터. 저 말을 내가 풀어서 쓰면 이런 거야. C와 D가 뭐해? 이웃해요. 또는 D와 E가 뭐해? 이웃해요. 이런 말인 거야 저거는. 그럼 잘 봐. 처음에 풀자. C와 D가 뭐 한다고? 그럼 C와 D를 어떻게 풀 거야? 이렇게 묶어서 풀 거야. 그치?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지. 몇 팩토리야? 5팩. 근데 저 속에서 C와 D가 자리를 바꾸면 얼마? 2. 괜찮아? 더하기 이거 한 거야. 지금 이제 이거 할 거야. D와 E가 뭐 한대? 이웃한대. D가 E를 이웃해. 그럼 또 이렇게 묶어줄 거지. 그것만 생각해. 그때만. 그럼 똑같이 5팩 곱하기 얼마? 2. 근데 이러면 뭘 빼야 되겠어? 둘 다를 만족해. 그러면 C와 D도 이웃하면서 D와 E도 이웃하는 거지. C와 D도 이웃하면서 D와 E가 이웃해. 그럼 어떻게 이웃해야 돼? C, D가 이렇게 이웃하는데 D를 가운데 둬야겠지? D를 가운데 둬야 이웃할 거 아니야. 누구누구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 그렇지.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봐봐. 크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몇 개야? 4개지. 근데 D는 못 움직이지. 근데 누가 움직여? C. 곱하기 얼마 한다? 이렇게 한다고. 반드시 기억해. 또는 거나 이거 무조건 덧셈 정리야.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자, 마지막 유형 11번까지만 딱 가겠습니다. 자, 제목이 밑줄.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란 말의 밑줄. 자, 이제 생각하자.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푼다 그랬어? 이웃하면 묶어서 전체 곱하기 속이야. 근데 쟤는 뭐 하지 않는데? 잘 봐. 예를 들게. 남자와 여자를 배열해. 남자가 이웃하지 마 그러면 여자는 이웃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지. 그럼 이 말이 나오면 기억해. 이웃하지 말라고 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있지. 나머지를 먼저 배열한다. 뭘 먼저 배열한다고? 나머지 먼저 배열. 이어서 잘 봐. 남자가 이웃하지 마. 그럼 누굴 먼저 배열해? 여자. 여자가 싹 배열되는 거야. 여자 줄 섰어. 그럼 남자가 어떻게 되면 되냐면 여자들 사이사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 다음 사이사이 배열이야. 이런 원칙으로 갑니다. 이해가지 지금? 잘 봐. 대표 문제 딱 풀고 정리하겠습니다. 1110번입니다. 읽을게. 남자 둘과 여자 셋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근데 남자끼리는 뭐 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나왔어. 그럼 누굴 먼저 배열해? 여자를 3명 먼저 배열해요. 그럼 몇 팩토리얼이야? 3팩이야. 그치? 이제 남자를 어디에 배열한다? 사이사이 배열해. 그럼 사이사이가 조심할 것? 양끝도 있어. 하나, 둘, 셋, 4곳이 있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4곳 중 몇 곳을 골라서 2곳을 골라서 남자를 배열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쓰면 된다? 4P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지? 네. 그럼 끝났어. 3팩은 얼마니? 6. 4P는 얼마니? 12. 둘 곱하면 얼마?
72 이렇게 끝낸다는 것만 기억하자고. 괜찮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숙제만 체크합시다. 숙제. 자, 156페이지 유형 5번부터. 뒤에 있는 11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쌤 B는 저번 시간 숙제. 유형 21, 22 하고 1번부터 4번까지 합니다. 숙제 안 돼 있거나 보충 필요한 사람 지금 얘기. 저요. 그리고 보충 잡히면 내가 보충 때 못 올 것 같으면 잡지 마. 왜냐면 내가 다른 애를 못 잡는단 말이야. 올 수 있는 사람은 얘기해. 그 보충 잡으면 정확히 해오고. 보충 필요한 사람. 저요. 월요일에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5시. 5시? 5시? 월요일날 그럼 5시에 와. 네. 5시에 범찬이랑 창빈이 오고. 나머지 괜찮아? 가을 숙제 다 돼 있어? 너 월요일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그럼 몇 시야 정확히? 그때까지 와. 안 되면 바로 전화할 거니까.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들도 하고 가요. 오케이.